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일주일에 한번 컨콜이나 탐방 갔다 온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이제 컨콜로 다녀왔었던 회사고요. CJENM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티빙이라고 하는 이제 OTT, 국내 OTT 1위 그런 이제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이제 웨이브와 합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뭐 대략적인 사측에서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CJENM이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초창기 때 CJENM이 이제 홈쇼핑이랑 합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홈쇼핑 CJ 쇼핑과 그 CJ 컨텐츠 쪽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합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CJ 쇼핑이 따로 있었고 이 5개 회사가 합쳐진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엠넷 미디어, 온 미디어,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5개 회사가 합쳐져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플래너스라고, 지금 이제 넷마블로 상장한 그 회사와도 이제 연계가 돼 있었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지분을 동사가 또 가지고 있죠. 그런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근데 중심은 컨텐츠를 한다라는 그런 전제를 계속 취지로 하고 있었던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년에 상장했고요. 그래서 자본금은 1106억이고 유통주식 수는 한 51.83%, 약 한 1100만 주 정도 유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 매출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영화, 드라마, 이제 피브스 시즌이라고 해서 미국 제작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드라마 뭐 제작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외국 쪽,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 대한 뭐 제작이나 배급, 그리고 판매도 진행을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브스 시즌 이제 종속 회사입니다. 그리고 커머스는 홈쇼핑이고요. 이제 홈쇼핑 쪽이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았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겠죠. 근데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다양한 부분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홈쇼핑을 좀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은 이제 티빙, 기본적으로 이제 OTT 플랫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TV 채널, TVN, 엠넷, 그리고 OCN, 이런 TV 채널을 바탕으로 해서 뭐 드라마라든지 광고를 이렇게 붙여서 수익을 내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음악은 이제 음원, 매니지먼트, 콘서트 뭐 이런 걸 합니다. 최근에는 콘서트는 임영웅 씨 콘서트를 아마 동사에서 기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니지먼트는 이제 가수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짝반짝 단기적으로 치고 빠졌었던 프로젝트 그룹들을 동사가 많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경연 프로그램으로 만든 다음에 반짝 콘서트를 한 다음에 수익을 땡기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엠넷 미디어 보시면 아이랜드2라는 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자 걸그룹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경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누가 경연을 해서 이제 아이돌로 발돋움을 하면 그 아이돌을 보유를 한 그 아이돌을 가지고 이제 단기적인 콘서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짝 수익을 이제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뭐 그런 뿐만 아니더라도
뭐 좀 중장기적으로 매니징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시 티빙 관련된 부분에 가장 이슈가 크다. 왜 그러냐면 이 티빙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게 글로벌적으로 제일 큰 업체가 넷플릭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스트리밍을 통해서 문화 컨텐츠를 이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밸류를 받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티빙이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웨이브와 합병을 하면서 결국에는 궤도권 안으로 올라가는지가 제일 관건이다. 그래서 티빙이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넷플릭스와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밸류를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뭐 넷플릭스가 하는 거는 대부분 다 하지만 티빙 자체로는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유료화를 좀 진행을 해서 광고도 이제 광고 그런 상품도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KBO를 바탕으로 해서 야구를 이제 유료화하는 그런 컨텐츠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KBO 야구 특수로 인해서 700만이 넘는 그런 유저 수를 확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실적 턴어라운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웨이브와의 합병을 마무리하면서 실적이 성장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K컬처가 요새 엄청나게 조금 많이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B&H라고 해서 뷰티 앤 헬스, 그래서 화장품과 더불어서 이제 음식료 쪽까지 상당히 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바탕으로 이제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역시나 드라마, 영화 뭐 이런 이제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K컬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뜨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을 이제 드라마 쪽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이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헐리우드 파업이 있었죠.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사도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실적이 이제 아예 그냥 일을 안 해버리니까 원래 제작을 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드롭이 된 거죠. 멈춰버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적자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시 리스케줄로 빠르게 좀 작품을 재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품은 1년에 한 20-30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궤도권에 들어오면 역시나 매출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국내 쪽에서 상당한 좋은 IP를 바탕으로 이제 헐리우드에서 만들 수 있는 판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티빙에도 공급을 하겠지만 이미 글로벌적으로 뭐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는 아마존 TV나 애플 등 이런 쪽에 이제 공급을 하겠죠. 그리고 넷플릭스에도 공급을 하겠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홈쇼핑 관련된 부분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좀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음원 사업 관련돼서도 이제 중장기 프로젝트 그룹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육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사가 이쪽 뭐 워낙 이제 다양한 쪽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집중을 못했는데 결국에는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사도 뭐 BTS를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성도 아마 기획을 할 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사의 올해 가장 큰 수건은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다, 수익성 다시 회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뭐 OTT 당연히 뭐 적자였고, K컬처 이제 드라마 제작사 인수했는데 뭐 파업 때문에 당연히 적자됐고, 그래서 뭐 사업 자체들의 수익이 내는 구조가 별로 없었다. 예. 뭐 경기도 별로서 홈쇼핑도 안 썼고, 코로나 때문에 뭐 홈쇼핑을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원체 또 커머스 시장이 뭐 테무나 알리 뭐 이런 쪽이 확대되다 보고, 그리고 또 경쟁, 출혈 경쟁이 되다 보니까 뭐 만만치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완전 별로였다. 그래서 굳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이제 티빙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마무리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근데 사측에서도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로드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작년 한 연말 한 11월,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원체 많이 빠지기도 했고, 지금 바닥권에서는 거의 한 7-80% 올라간 흐름이죠. 근데 예전에 고점 대비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뭐 절반도 못 올라간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흑자로 좀 전환이 되면 다시 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추이는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 쪽까지만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턴어라운드로만 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수익성적인 부분은 내후년 거, 25년 거를 좀 땡겨 와가지고 계산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PER 기준으로는 한 11.6배, 25년 기준치를 땡겨와서 계산을 하면 11.6배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PBR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자산가치 대비해봤을 때는 완전 저평가다. 그러니까 동사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지금 매각을 한다라고 해도 시가총액보다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종속회사인 이제 피브스 시즌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평가 제외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상치로 조금 돌아오는 흐름이고, 이제 내년 정도에는 완전 정상치가 된다라고 하면 수익성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이제 티빙과 합병이 올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역시나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피브스 시즌의 미국 파업 관련된 부분이 안정권, 정상권, 그리고 티빙 합병 마무리, 내년 실적 회복, 성장, 안정권,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해외 진출까지 하면 밸류는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9배만 평가를 해도 한 164,160원이 나옵니다. 근데 25년 PER 기준으로 20배 정도 수준을 본다라고 하면 148,600원.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은 한 164,160원에서 148,66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 쪽에서는 보기에는 한 12만원, 11만원 뭐 그렇게 뭐 내놓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뭐 이제 안 좋아질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이제 카페를 통해서 뭐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